여러분, 요즘 계단을 오르다 난간을 잡지 않으면 불안하신가요? 예전 같으면 한 번에 벌떡 일어나던 의자에서 두세 번 힘을 줘야 겨우 일어나시나요? 혹시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오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멀게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이릅니다. 사실 이 모든 신호는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거든요.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건강을 지켜주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병이 나거나 다쳤을 때 회복시켜주는 든든한 보험이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근육 감소를 막고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단백질 섭취법과 계란과 고기 외에도 챙기면 좋은 5가지 놀라운 단백질 음식까지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변화로 다가옵니다.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다가 중간에 자꾸 손을 놓게 되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팔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런 순간들을 그저 나이든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근육 감소 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0.5% 정도로 미미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연간 3%까지 빠르게 사라집니다. 더 놀라운 건 근육량이 30% 줄어들면 근력은 그보다 2배에서 3배나 빠르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뼈가 약해져 골절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져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결국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건강한 노후를 지키기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건강하게 지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거뜬히 들고 다니시며 동네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죠.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좀 힘들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되자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오기까지 중간에 1번, 2번, 3번까지 쉬어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팔로 몸을 밀어 올려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검진 결과 근육 감소 중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근육량과 근력이 또래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제서야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단백질 함량을 체크하며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죠. 이런 문제를 미리 막으려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가슴에 얹고 10초 안에 5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게 힘들다면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로는 악력이 약해지는 것도 있어요. 병뚜껑을 열기 어려워지거나 수건을 짜기 힘들어진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오를 때 호흡이 차오르는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다면 이것도 근육량 감소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근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조직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영양만 공급해주면 70세, 80세에도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근육의 진짜 가치는 훨씬 더 깊고 넓어요. 근육은 우리가 병이 나거나 다쳤을 때 단백질을 꺼내서 회복을 돕는 비상창고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과 호르몬 균형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기도 하죠. 혹시 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감기에 걸려도 금세 낫고 어떤 분은 오래 끓면서 고생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근육량에서 나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소중한 창고가 점점 비어간다는 겁니다. 30세 이후 매년 0.5%씩 줄어들던 근육은 50세 이후엔 1%, 70세 이후엔 해마다 3%까지 빠르게 줄어듭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이 30% 줄어들면 근력은 그보다 2배에서 3배나 빠르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68세 박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간 회사에 다니시며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었어요. 퇴직 후엔 그동안 못했던 휴식을 만끽하고 싶으셨죠?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시청하며 지내셨습니다. 처음엔 이런 생활이 참 편하고 좋았어요. 알람 소리에 급하게 일어날 필요도 없고 출퇴근 스트레스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금세 피곤해졌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단순한 감기에 걸리셨어요. 평소 같으면 며칠이면 낫는 감기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기침은 더 심해졌어요. 몸살까지 심해져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걱정이 된 부인께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근육량이 동년배 평균보다 40%나 적다는 사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근육량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단백질이 부족해서 감기 바이러스와 제대로 싸우지 못한 거였죠. 그분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항생제 치료로 폐렴은 나았지만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생활하시면 더 큰 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경고였습니다. 근육을 다시 늘리지 않으면 면역력 회복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시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간단한 맨손 운동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늘리고 매 끼니마다 단백질 함량을 계산해서 드셨죠. 6개월 후 그분은 몰라보게 달라지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의 겨울에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다는 거였습니다. 작은 감기가 걸려도 23일이면 금세 나으셨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셨어요. 이처럼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건강 수명의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둔 저축으로 생활하다 보면 결국 바닥나듯이 근육도 가만히 두면 빠르게 소진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꾸준히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든든한 건강 자산이 되어주죠. 근육은 또한 우리의 혈당 관리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육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지죠. 여러분의 근육 창고는 지금 어느 정도 차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늘려가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기운이 없고 근육이 늘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운동은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근육은 재료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만 있고 벽돌이나 시멘트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근육도 운동이라는 자극만 있고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없으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일시적으로 손상되는데 이때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근육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75세 이정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운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고 집에 와서는 TV를 보며 간단한 체조도 하셨어요. 주 3회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체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계단 오르기는 힘들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어려웠어요. 심지어 운동 후에는 더 피곤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아서 운동 효과가 없는 건가 하며 실망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영양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일주일간 식단 일기를 써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먹은 음식을 꼼꼼히 적어서 가져가셨습니다. 자신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꼬박꼬박 챙기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생선이나 고기도 드셨으니까요. 하지만 영양사 선생님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무게가 55kg인 그분에게는 하루에 66g에서 8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30g 정도밖에 드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계란 2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고작 12g 정도예요. 밥과 반찬으로 드시는 단백질까지 합쳐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겁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운동은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신호만 보내고 재료가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날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엔 계란 외에 그릭 요거트도 함께 드시고 점심과 저녁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늘리셨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두유를 마시기도 하셨죠. 매 끼니마다 단백질 함량을 계산해서 하루 목표량을 채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운동 후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기 시작했어요. 3달 후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근력 검사에서 또래 평균보다도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만 하고 있을 때는 왜 효과가 없나 했는데 단백질을 제대로 먹으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지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체중 1kg당 0.8g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가 필요합니다.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이 정도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12개에서 15개 정도 드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양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의도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으로 단백질을 채워야 할까요? 계란과 고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훨씬 효율적이고 다양한 단백질 보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그리고 고등어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단백질만 많은 게 아니라 뼈 건강과 장 건강, 혈관 건강까지 함께 지켜주는 종합 영양식품들이에요. 게다가 우리 입맛에도 잘 맞고 조리하기도 간편합니다. 70세 최말수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심해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지만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셨죠? 특히 단백질이 많은 고기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어려워서 점점 피하게 되셨어요. 그러던 중 딸에게서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울 것 같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일반 요거트를 면포에 걸러서 수분을 빼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그분은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과일을 곁들여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변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속도 훨씬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해주고 동시에 양질의 단백질도 공급해줬던 거죠. 그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단백질 음식들도 하나씩 시도해 보셨어요. 북어채를 우려낸 국물로 계란국을 끓여 드시고 청국장 가루를 요거트에 섞어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렌틸콩은 불리지 않고도 금방 익어서 밥에 넣어 드시거나 스프로 만들어 드셨어요. 6개월 후 그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변비는 완전히 사라졌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피부가 좋아지고 기력이 넘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근육량이 늘어나고 골밀도까지 개선됐다는 좋은 소식을 들으셨죠? 이제 5가지 단백질 보물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북어채입니다. 북어채는 정말 놀라운 단백질 보고예요. 100g당 무려 7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도 단백질이 3배 이상 많습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어서 소화 부담도 적고 칼슘과 인 같은 뼈 건강에 좋은 무기질도 풍부해요. 북어채를 우려낸 국물은 시원하고 담백해서 어르신들 입맛에 딱 맞습니다. 계란을 풀어 넣거나 두부를 넣어서 끓이면 단백질 함량이 더욱 높아지죠. 한 그릇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3분의 1 정도를 채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킨 음식이라 단백질의 흡수율이 일반 콩보다 훨씬 높아요.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이 장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가루 형태로 드시면 냄새도 적고 요거트나 우유에 섞어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고 유산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탁월해요.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다른 콩류와 달리 불리지 않고도 15분 정도면 금방 익어서 조리가 간편해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과 엽산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밥에 넣어 드시거나 스프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마지막으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까지 지켜줘요. 비타민 D도 많아서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구이, 조림,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이 5가지 음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도 충분히 들어있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골고루 들어있어서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중에서 취향에 맞는 한두 가지만 식단에 추가해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근육을 만드는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오늘은 근육 합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황금 식단과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 끼에 충분한 양을 드셔야 해요. 하루 총량을 맞추더라도 한 끼에 너무 적게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째, 3끼에 고르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흡수에 한계가 있거든요. 셋째,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운동과의 타이밍도 중요해요.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고 바로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거죠. 66세 오상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신 후 재활을 위해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거든요. 처음엔 막막하셨어요.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셨으니까요.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식단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그분의 몸무게와 활동량을 고려해서 하루 84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계산해 주셨어요. 이를 3끼에 나누면 한 끼당 28g 정도씩 드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실제로 먹기 쉬운 황금 식단을 제안해 주셨어요.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1스푼을 넣어서 드시고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한 토막과 밥, 저녁에는 북어 달걀국에 렌틸콩 반찬을 곁들이는 식단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식단을 한 달간 실천해 보기로 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먹는 양이 늘어난 것도 있고 새로운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도 번거로웠거든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식사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2주차부터는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3주차에는 재활 운동을 할 때 힘이 더 잘 들어가고 운동 후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릎 상태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였습니다. 근육량이 수술 전보다도 늘어났고 골밀도까지 개선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매 끼니마다 단백질부터 챙기는 습관이 생겼어요.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정말 몰랐네요. 이제 구체적인 황금 식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80g의 단백질을 3끼에 나누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침 식단은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1스푼, 견과류 한 줌을 넣어서 드시면 약 28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과일을 조금 곁들이면 비타민까지 보충됩니다. 점심 식단은 고등어 구이 한 토막과 밥, 시금치나물, 된장국으로 구성하면 약 27g의 단백질이 나와요. 고등어 대신 갈치나 삼치 같은 다른 생선을 드셔도 좋습니다. 저녁 식단은 북어 달걀국 한 그릇에 렌틸콩을 넣은 밥, 두부조림을 곁들이면 약 2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국물 요리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서 저녁에 드시기 좋습니다.
이 식단의 장점은 단백질 약 80g을 3끼에 고르게 나누어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도 충분히 들어있고 비타민 D와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운동과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 후 1시간 안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 후 간식으로 우유나 두유를 마시면 좋아요. 저녁 운동 후에는 소화가 잘 되는 계란찜이나 두부 요리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의 체중과 활동량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몸무게가 50kg 미만이신 분은 조금 줄이시고 70kg 이상이시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좀 더 늘리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힘을 내는 엔진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자산이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열쇠가 바로 단백질에 있다는 것도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단백질 음식들 기억하고 계시죠? 북어채, 청국장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식단에 추가해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시면 한 달 후에는 달라진 내 몸을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가벼워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쉬워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가뿐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병원에 덜 가게 되고 약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감기에 걸려도 금세 낫고 작은 부상도 빨리 회복되는 튼튼한 몸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행도 다시 설레고 손자 손녀들과 뛰어놀 수도 있을 겁니다. 걷기가 가벼워지고 계단이 두렵지 않고 여행도 다시 설레는 삶.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근육을 지키는 열쇠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단백질 음식과 황금 식단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